반갑습니다. HIV 감염 임산부 진료의 최신 지견 발표를 맡은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김일동입니다. HIV 바이러스는 렌티바이러스로 즉 느린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휴면기에 감염된 세포 내에서 잠복 상태로 전환되고 HIV1과 HIV2라는 두 가지 유형이 질병을 유발하게 되겠습니다. 유전적 소율은 부분적으로만 상동하게 되어 있고 특징은 표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영장류에서 발견되는 유인원 면역결핍 바이러스와는 기원이 다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HIV 감염 후 외피 당단백질인 GP120을 통해 CD4와 케모카인 보조 수용체에 결합하여 T세포, 단핵구, 대식세포를 포함한 CD4 발현세포를 주로 감염시키게 되겠습니다. 수지장세포를 포함하여 이러한 수용체를 포함하는 모든 세포를 감염시키고 이로 인해 AITB 감염은 평생 지속이 되겠습니다. 치료는 바이러스의 소멸이나 완치보다는 바이러스 혈증 억제 및 전염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가 없을 경우에는 HIV는 매우 다양한 진행 속도를 보이며 CD4 T세포의 점진적인 소멸과 기회 감염 및 사망을 동반한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국내 역학을 보겠습니다. 자료가 2023년도까지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매년 1천여 명이 HIV 신규 감염자로 신고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신고된 누적 감염자 수는 19,000여 명, 2023년 한 해 1,005명이 신규로 신고되었습니다. 구성을 보면 내국인은 749명, 외국인은 256명이었고 생각보다는 많은 사람이 HIV 신규 감염자로 신고되고 있습니다. 성별로는 남자가 903명, 여자가 102명으로 9대1의 성비를 보였고 연령 구성은 30대가 35.4%로 가장 많았으며 20대는 28.7%, 40대는 15.7% 순으로 이 40대가 전체의 79.8%를 차지했습니다. 이 중 84%만인 15,880명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13세 이상 약 104만 명이 HIV에 감염되어 있고 이 중 5,000명의 HIV 환자가 출산을 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HIV 감염 환자의 약 75%가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임산부의 경우에는 81%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HIV는 가임기 여성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2019년과 2020년 주산기 HIV 감염 사례에 보고된 영아는 40명 미만으로 주산기 전파 위험은 1% 미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수직 감염은 자궁 내 감염, 분만 과정 중 노출, 모유 수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산기 HIV 감염 및 신생아 평생 감염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직 감염은 분만 중에 발생하고 있으며 아래 표는 주산기 HIV 감염과 관련된 산전 특징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모자 감염 감소를 목표로 하는 조기 개입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으며 분만 중 바이러스 노출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분만 시 바이러스 양과 노출량이 최적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량의 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약 1에서 2%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궁 내 감염은 태반을 통한 것으로 여겨지며 태반 출혈에 기여할 수 있는 분만전 상태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시작할 것을 권장하게 되고 한 연구에서는 HIV에 노출된 2,650명의 영아에서 주산기 전파가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미검출은 미전파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임신 초기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시작했을 경우에는 0.4%이고 중기에는 0.9%, 후기에는 2.2%의 수직 감염률을 보여주었습니다. HIV 감염 후 임상적 양상을 보게 되면 원발성 HIV 감염은 노출 후 1에서 4주 후 발생하는 급성 레트로바이러스 증후군이 환자의 50에서 70%에서 나타납니다. 단핵구 증상과 유사하고 증상은 몇 주 동안 지속되게 되었습니다. 주로 발열, 오한, 인두염, 관절통, 근육통, 반종구진 발진, 두드러기, 복통, 설사, 두통, 림프구 수맹염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급성 HIV 감염 후 환자는 무증상 잠복기가 5년에서 10년 정도 지속되겠습니다. HIV는 치료하지 않으면 에이즈로 진행되며 10에서 20%의 환자가 상당한 면역제 및 기회감염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임신 중에는 CD4 수치가 생리적으로 감소할 수 있으므로 임신에 맞는 기준치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진단에서는 ACOG와 CDC는 초기 산전 HIV 검사를 옵트아웃 방식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HIV 감염은 엘리자 검사를 통해 진단 후 웨스트 블러스로 확인했으나 현재 검증되는 방법은 선별 검사로 HIV 1, 2 복합 항원 항체 면역 측정법 콤보 분석법으로 하고 확진은 HIV1, HIV2 항체 감별 면역 측정법 및 HIV RNA 분석으로 확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는 플로트 차트로서 이걸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치료는 바이러스 억제에 중점을 두게 되겠습니다. 항레트로바이러스 제제로 바이러스가 최적으로 억제되고 검출되지 않는 바이러스량을 가진 환자는 전파 위험이 없다는 개념으로 시작되겠습니다. 환자의 목표는 바이러스 억제를 달성하여 산후 전파를 근절하는 것이고 약물 복용 능력 평가 및 부작용 관리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노출 전 예방요법을 보게 되면 특정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을 사용하여 HIV 감염을 예방하게 되겠습니다. FDA에서 승인한 노출 전 예방요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테노포비르 디소프록실 프로마산염과 엠트리시바타빈이 복합되어 있는 트루바다로 복합 제형을 사용하게 되고 두 번째는 장기작용 주사제인 카보테그라비르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매일 복용할 경우에 HIV 감염으로부터 90% 이상 예방 효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임신 전 임신을 원하는 HIV 감염 환자에게 HIV가 임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또한 임신이 HIV 감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을 설명하고 임신 중 항레트로바이러스 요법의 안전성과 임신 전 임신 기간 동안 바이러스 억제 달성의 중요성을 산모에게 설명해야 됩니다. 손환약물 요법은 임신 전과 임신 중에 동일하다는 것을 또한 산모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계속해서 바이러스 억제가 주상기 전파 위험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의학적 동반질환, 예를 들어서 대사증후군, 빈혈, 간기능 장애에 대한 임신 전 상담을 실시해야 됩니다. 선천적 기약 예방 위해 엽산 400마이크로그램이 함유된 종합 비타민제를 매일 복용하도록 하고 DTG 기반 요법을 사용하는 환자는 엽산 보충을 하루에 4에서 5mg으로 늘리는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혈청 불일치 부부에서는 HIV 감염 파트너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시작하거나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는 남성 불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12개월 후에도 임신이 되지 않으면 불임 전문의에게 의뢰해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바이러스 억제가 없는 HIV 감염 환자가 HIV 감염이 없는 인공수정 파트너의 임신일 경우에는 보조 인공수정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산전과 병력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일단 간염기간 그리고 알려진 경우의 전파 경로, HIV와 관련된 질환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전 및 현재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기간을 확인하면서 수능도와 내성 문제를 살펴봐야 됩니다. 과거 CD4 세포수 및 HIV 바이러스 수치, 즉 HIV RNA 복제수를 확인한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항레트로바이러스 내성 검사를 하고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와 관련된 동반질환, 예를 들어서 비만, 대사증후군, 당뇨병, 지방이상증, 빈혈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상가병력에는 이전 임신 시 주상기 전파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검진 및 예방접종 관리에서는 수막구균, 폐렴구균, 코비드19 예방접종, 성병 및 자궁경부 이형성증을 검진해야 되겠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임신 관련 메스꺼움과 구토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정기적인 평가와 신속한 항구도체 치료가 필요합니다. 산전 분만 중 산후기간 동안 HIV 및 상과적 관리를 포함하는 치료 계획을 논의하고 평생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공고해야 됩니다. 분만, 출산 및 산후기간 동안 예상되는 사항, 산후 피임 옵션, 영아 수유 권장사항, 신생아 예방, 영아 진단 검사 시기 등 신생아 후속 조치 등을 임산부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임산부가 첫 방문 시와 그 후 매일 임신 3개월마다 바이러스 수치를 검사 시행을 하고 분만 계획을 위해 임신 34에서 36주 분만 시점에 바이러스 수치 평가를 합니다. 산전관리 시작 시 CD4 수치, 간기능 검사, 신장기능 검사를 평가하고 여기서 프로테아제 억제제를 복용 중인 환자에게는 조기에 1시간 포도동 유발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추가 검사 결과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약물 복용이 어려움이 있거나 CD4 수치가 300 미만,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에는 임신 3개월마다 CD4 수치를 검사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아보카비르 치료를 고려할 경우에는 HLA-B5701 검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약물 요법에 대한 혈액학적 및 신장 기능을 모니터링하고 결핵 검진을 시행해야 됩니다.
약물치료에서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는 도입 이후 꾸준히 발전하여 HIV 감염을 말기 진단해서 치료 가능한 만성질환으로 전환시켜 주었습니다. 치료 목표는 HIV RNA 수치를 최대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억제하는 것이고, 효과적인 치료는 HIV 전파와 질병 진행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치료는 면역 기능을 보존하고 HIV 관련 유한율을 줄이며 감염자의 삶의 질과 지속 기간을 연장시켜 줍니다. 내약성, 독성 및 내성 예방에 중점을 둔 관리를 하고 있으며,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는 모든 HIV 임신 환자들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임신과 관련된 고려사항을 보게 되면 임신에 의해 대사 변화가 나타나고 그에 따른 용량 변경과 태반 통과 및 태아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물 계열은 크게 그림에서 같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적인 요법은 지속적인 바이러스 억제와 면역 확정 및 임상적 개선을 보이며, 간단한 용량 요법으로 내약성이 우수하고 임신 중에도 효과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분만 계획 및 분만 중에서 바이러스 수치를 꼭 확인하고, 항레트로바이러스 제제는 CYP 요소에 의해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분만 및 분만 시 복용하는 일반 약물과의 약물 사교 장을 확인해야 됩니다. 입원 중에도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지속해야 하고, 임신 36주에 추가적인 바이러스 수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분만 시에는 HIV RNA 농도가 50 미만으로 유지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 표는 바이러스 수치에 따른 분만 계획 권장사항을 보여주고 있는 표입니다. 바이러스 수치가 검출되지 않는 환자의 경우에는 다른 환자와 마찬가지로 분만 관리를 하면 되고, 제3분기 후반에 HIV RNA 농도가 1000카피를 초과하거나 HIV RNA 수치를 알 수 없는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 38주에 예정된 제왕절개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예정된 제왕절개 전에 환자는 최소 3시간 동안 정맥 지도부진을 투여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HIV RNA가 1000카피 이상이거나 자연분만 또는 양막 파일로 나타나는 HIV RNA 수치를 알 수 없는 환자의 경우에는 제왕절개의 방법은 HIV 전파를 예방하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이러스량이 50 이상 1000카피 미만인 환자의 경우에는 정맥 지도부진 주사가 주상기 전파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 확실하지가 않고 있습니다. 환자가 분만 중 정맥 내 지도부진 투여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내원 시 이상적으로는 분만 3시간 전에 투여를 시작해야 됩니다. 지도부진의 투여량은 kg당 2mg으로 지도부진을 1시간 동안 부하용량으로 투여한 후에 kg당 1mg으로 지도부진을 정맥 내로 연속으로 주입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태아 두피 전극 삽입, 양막 절개술 또는 보조 분만 등의 산모의 혈액 노출을 증가시키는 분만 중재는 피해야 되겠습니다. 분만 후 산욕기에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수능도와 자신의 건강유지 측면에서 어려운 시기가 되겠습니다. 산후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수능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따라서 임신기간 외에도 환자를 추적 관찰할 HIV 의학 전문가와 지속적인 관리 조정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는 CD4 T세포수와 관계없이 산후기간에도 지속되어야 하고, 이는 HIV 감염과 관련된 이완율과 사망률을 줄이고 HIV 전파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산후우울증은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수능도 감소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후우울증 선별검사는 2주와 6주에 2번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산후피임은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염두에 두고 산모와 논의를 해야 되고, 일부 항레트로바이러스제는 호르몬 피임 효과를 감소시키므로 피임 선택에 대해서 환자와 상담을 해야 되겠습니다. 모유수유에 대한 지침을 보게 되겠습니다. 최근 미국 지침에서는 바이러스 수치가 검출되지 않는 환자에서 모유수유 또는 가슴수유를 고려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유수유를 선택하는 환자의 경우 유두 갈라짐이나 출혈 예방에 의한 상담을 제공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WHO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제제의 치료를 지속하면서 모유수유만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사항을 보게 되면 급성 HIV 감염 또는 새로운 진단을 받은 임산부의 경우에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즉각 시작하고 기저 유전자형 내성 검사를 시행해야 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바이러스 반응을 최적화하기 위해 ART 요법을 조정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검사로는 성병, ST4 수치 검사, 기회감염 및 선별 검사를 통한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원발성 감염으로 인한 고농도 바이러스 혈증으로 인해 주상기 전파가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을 임산부에게 정확히 설명해야 됩니다. HIV에 감염된 임산부는 HIV 감염에 대한 낙인, 사생활 보호, 그리고 비밀 유지에 관련된 여러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분만 출산 그리고 산후 관리의 과정에는 여러 명의 보호자가 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약물 복용 및 모유수에 대한 논의를 할 때 낙인을 줄이고 의도치 않게 공개되는 것을 방지해야 됩니다. 영아 예방 및 선별 검사 및 진단을 보게 되면 모든 HIV 노출 영아는 주상기 HIV 전파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산후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예방은 가능한 출생 직전, 바람직하게는 분만 후 6시에서 12시간 이내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HIV에 노출된 신생아의 혈청학적 검사는 태아가 태반을 통과하는 모체의 IgG를 받기 때문에 거의 항상 양성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생후 18개월 미만의 영아에서 HIV 감염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 학적 검사가 필요하고, 검사는 생후 14일에서 21일, 생후 1에서 2개월, 그리고 생후 4에서 6개월에 다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HIV 감염을 진단하려면 2번의 양성 검사가 필요하고, 1번의 양성 검사는 추정 진단이 되겠습니다. 주상기 HIV 감염을 배제하려면 2번의 음성 검사 결과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HIV 감염 임산부 진료의 최신 지견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